대만이 가장 좀 걱정되는 팀이었는데 오늘 대만 호주전 보니까 대만이 생각보다 약하다. 사실 이제 그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부상 선수들이 속출을 했는데 한국은 투수들이 3명이 부상이 맞아요. 생겼고 대만은 타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경기 또 3번 타자가 또 데드볼, 그러니까 몸에 맞는 볼로 또 손가락 골절이 생겨서 지금 클린업 트리오가 다 빠진 게 된 거예요. 대만은. 그래서 조금 타격이 확실히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네. 오늘 경기로 인해서 이 호주, 대만, 일본 팀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은 좀 경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평가전부터 분명 경기를 봤을 거고 평가전부터 김도영, 안현민이라는 대포가 계속 나왔고 오늘 경기도 이 큰 홈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도쿄돔이라는 특성상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경계를 할 것 같아요. 이 조금이라도 경계심이 들면은 이게 의식을 하다 보면 실투는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세 팀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경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홈런 공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도쿄돔이 확실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홈런이 타자 친화적. 대만 호주전도 이렇게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도 홈런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기인데 이게 확실히 뜨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문학이나 라팍보다 더 멀리 가는 느낌? 네. 실제 구장 자체는 조금 더 길이가 길지만 타자들이 느끼는 이 길, 아니 확실히 잘 뻗어요. 네, 네, 느낌이 네, 다르다고 네. 네, 또 그렇게 뭐 중계진들도 그렇고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트레이 터너님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단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대만에서 이 부상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과는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나님은 또 오늘의 MVP는 우리 선수들도 있지만 대만을 잡아준 호주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낮 12시에 있었던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한 점도 내지를 못하고 호주에게 경기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말렸죠, 그냥. 그러니까 전형적인 1차전에서 말린 경기예요. 근데 생각보다 대만 이 공격이 페이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습 경기 때부터 키움한테도 잡힐 정도로 그렇게 경기력이 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좀 사실화되는 이 공격 측에서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투수들은 구위도 좋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공격에서 맥이 계속 끊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딱 보고서는 1패 이상의 충격이 있는 경기다. 이런 표현들 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대만 입장에서는 어느 호주는 정도는 잡고 간다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서 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타자들에게 보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2일 날 연습 경기를 미야자키에서 했어야 되는데 모처럼 취소됐잖아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타자들이 좀 컨디션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도쿄에서 경기하는데 대만 관중으로 거의 도쿄돔이 가득 찼잖아요. 네. 이게 대만 선수들한테는 홈경기 같은 이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개막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호주 선수들이 던지는 유형들이 시기 공략하기 좀 어려운 타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선수들이 너무나 잘 던진 경기죠. 그러니까 점수도 못 냈고 못 이겼고 선수를 또 부상으로 잃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패배 자체도 있지만 이 선수들의 사기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대만의 분위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호주는 지금 분위기를 탔을 것 같다. 호주는 분위기를 완전 탔죠. 개막전이고 호주 팀들도 대만을 많이 경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수력에서 0점으로 막으면서 홈런 두 방으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사실은 WBC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 호주와의 경기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호주 경기를 보니까 호주가 강한 맛은 없는데 되게 조금 안정적인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에 걸쳐서 되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왼손 투수 3명이 3이닝씩 다 막았잖아요.
첫 번째 던지는 투수가 이제 그 LG 아시아 쿼터인 라클란 웨스의 쌍둥이 형, 네네네. 예, 이제 알렉산더 웨스고 똑같더라고 던지는 게. 지금 다 그 얘기하고 아니, 계세요. 아니, 물론 형이 던지긴 했는데 예. 너무 예, 똑같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 이 라클란 웨스하고 그냥 너무 똑같아요 던지는 게. 지금 댓글창에도 다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온 피처는 피어밴드 같은 느낌. 예전에 외국인 선수 어머, KT하고 KT하고 넥센이 썼던 피어밴드 같은 느낌이었고 마지막에는 호주의 김대유. 김대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키 큰 유희관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키 큰. 근데 저는 1이닝만 던질 줄 알았어요. 네. 이 투수는. 근데 3이닝까지 끌고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대만하고 호주의 차이가 대만은 이 투수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네. 조금 유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호주는 딱 이제 대만 타자들이 말리는 거 보고 계속 그런 유형을 네. 계속 바꾸더라고요. 원래는 우투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투수는 몸만 풀고 좌투수들을 계속 이렇게 넣으면서 대만 타선을 3안타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 자타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만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호주 선수도 우리나라 전에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경계해야 될 게 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거든요. 키가 크고 폼이 조금 어려운 폼인데 또 팔 각도도 낮거든요. 왼손 투수인데 그럼 우리나라 경기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건데 좀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주가 이게 진짜 조용히 강한 스타일. 네. 그리고 또 경계 1호가 타자 쪽에서는 바자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MLB 전체 드래프트 1번이기도 하고 오늘 모습도 2루에서 다이빙 캐치도 하고 홈런도 치고 이 타석에서 보여주는 이 스윙이나 이런 게 너무나 위협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계 대상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오늘 있었던 두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조별리그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이분의 눈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정영일 코치님, 제가 정영일의 눈을 너무 매번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이 코치님이 점점 이렇게 눈을 작게 뜨고 다닌다는 좀 소문이 있습니다. 네, 호주와 대만의 마운드를 좀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대만은 내일 일본을 상대하기 때문에 좀 이 경기를 좀 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이 선발 투수를 어떻게 내보낼지도 내일 경기에 따라서 또 예상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내일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의 선발도 정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첫 경기긴 하지만 대만 불펜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유형의 투수들이다. 공도 빠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 급의 선수는 우리나라 KBO에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공을 던지지만 로케이션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은? 그러니까 선발 나오는 그 히로시하고 네. 그 다음에 나온 이게 불펜 투수들의 그 좀 격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투수들을 조금 아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대만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는 사실 그 일본이 우세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대만이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을 저는 허투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게 일본전까지 지고 거의 탈락 상황이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단 대만 대표팀은 무조건 올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전력을 총동원을 할 텐데 그 내일 나오는 선수들의 중간 투수들은 우리나라 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네. 그렇군요. 현희님은 구이루이 양이 우리 경기에서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가 많죠. 그게 그 리니민이 일본전에 나오고 구린 루이 양이 이제 그 한국전에 나온다는 지금 현지 보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일본은 첫 경기를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야마모토 나온대잖아요. 대만전에. 야마모토. 우리와의 경기는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전의 중요도와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전의 중요도가 경중이 좀 비슷할까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입장 차이가 경중. 있죠. 그러니까 경중이. 일본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4개 팀하고 놓고 보면은 네네. 한국을 제일 경계하겠죠. 그렇죠. 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일정상 일본전을 베스트로 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호주가 게다가 이겼기 때문에. 네. 이게 일본 대만전에 총력전을 했다가 호주전에서 이렇게 그 기용할 투수가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 일본전에는 좀 베스트를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경기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일본과 대만 경기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또 마운드 운영을 또 어떻게 할지도 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하는 거에 못지않게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 그러니까 좀 관전 포인트는 네. 그 일본이 그 타격 컨디션 어떤가 이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평가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만하고 할 때 페이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진짜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뭐 연습 경기에서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그래도 한일 선수 지금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냐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실전에서는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컨디션이라는 게 사실 단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만약 지금 페이스가 안 좋은 상태면 그게 또 유지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본 입장에서 개막전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만이 내일 일본을 잡는다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